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할식이에요. 394 곱하기 126 곱하기 126은 49,644예요. 우리 올휠 드라이브 단일 모드로 나왔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스 시스템에 의해서 올휠 드라이브에서 투휠 드라이브로, 투휠 드라이브에서 올휠 드라이브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동력 손실을 일단 최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같은 G80 전기차인데 어떤 차는 주행 가능 거리가 500km 나오고 어떤 차는 400km 나오고 어떤 차는 450km 나오고 다 틀립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주행 가능 거리가 틀리냐, 몇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이 공조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히터를 틀지 않습니까? 주행 가능 거리가 이제 300km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터를 이렇게 틀게 되고 히터 작동을 이렇게 돌리면은 히터 작동을 얼마만큼 하느냐, 온도를 얼마만큼 높여서 가느냐, 이 부분이 주행 가능 거리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요. 제로백은 정말 4.9, 4.8 이렇게 나오겠네요. 순간 가속력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자, 높여볼게요. 자, 킬수가 280까지 줄었죠. 자, 다시 블로어 속도를 낮추겠습니다. 낮추니까 320km까지 나옵니다. 그죠? 320km.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첫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속도로를 우리가 주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도라든지 이런 데 주행을 할 때 어떤 주행 경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기온입니다. 기온이 추울수록 전비는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히터 펌프를 아무리 돌린다 해도. 그래서 기온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차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행 가능 거리는 영향을 나는 왜 400km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은 500km 타는데, 이러한 의문점이 없어질 겁니다. 역시 G80 그 기본차에도 탑재되어 있고 전기차에도 똑같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프리뷰 전자 제어 시스템입니다.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차에 이어서 전기차에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자 제어 서스펜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본차와 전기차와 똑같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에는 이제 그 ADAS 기능 중에서 다중 충돌 방지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행을 하다가 이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접촉사고 후에 한 번 더 튕겨서 이중 충돌을 일단 방지하는 게 다중 충돌 방지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도 기본차와 전기차에 똑같이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기본차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만은 프리액티브 시트라고 해서 그 충돌 등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동승석이 시트를 올려주면서 사고의 어떤 충격을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동승석 프리액티브 시트다. 그렇다면은 G80 전기차와 기본 G80 차와 새롭게 뭐 적용되어 있는 게 뭐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내에는 전용 센서가 있어요. 실내에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센서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 도로의 어떤 노면의 어떤 소음을 분석합니다. 그 소음을 갖다가 이 차 내에 있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또 이 G80 전기차에, 기본차에는 그게 없습니다. 전기차에는 그게 탑재가 되어서 주행하면서 노면의 어떤 소음을 갖다가 센서하고 마이크가 잡아주면서 그 부분을 스피커를 통해서 소음을 저감시켜서 차 내에 실내에 굉장히 조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놓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기차에 기본차와는 다르게 새롭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차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즉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음악 같은 거 원하는 거 듣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 없이도 멜론 뮤직 스트리밍이 일단 작동이 된다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38 더하기 44는 38 더하기 44는 80이에요. 394 곱하기 126 곱하기 126은 49,644예요. 우리가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야 될 부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요즘 세상에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부분이 할 수 있겠죠. G80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또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 단점 부분, 전기차가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라는 점이죠. 예, 가격이 너무 비싸요. 기본 8,300만 원 정도 이상급부터 시작을 하고 옵션을 좀 넣고 하면은 그게 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보조금을 50%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기차가 굉장히 좀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굳이 기본차와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를 이렇게 제네시스급은 이렇게 뽑아야 될까라는 의구심,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네시스 전기차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는 팔리고는 있지는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좀 가격 면에서 좀 비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판매 가격이 이것저것 넣어서 굉장히 좀 비싼 쪽에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옵션을 이것저것 넣으면은 거의 뭐 1억이나 1억 좀 더 넘어가고 그 가격면에 비해서는 자동차의 기능, 장단점, 기본차와 비교했을 때 기능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첨단 획기적인 걸 또 한두 개 정도 넣어주고 했을 때 가격대가 일단 가겠지만은 거의 기본차, 내연기관차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80 전기차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V2L, 즉 우리가 이제 전기차니까 전기를 이제 실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음악을 듣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쓰는데 실외에서는 젠더를 꼽아놓고 쓸 수가 있는데 실내에서는 못 씁니다. 아이오닉 5나 기아 EV6 같은 경우는 실내에도 꽂아놓고 콘센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G80 전기차는 아쉽게도 실내에는 전기를 사용을 못한다 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열에는 통풍 시트가 가능하지만은 2열에는 전기차 특성상 통풍 시트가 작동 안 되고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전동 시트가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그 점이 또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뭐 전기차에만큼 조금 넓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넓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릴렉션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쉬움으로 좀 남고 있죠. 가격 대비 조금 메리트는 그렇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